노마드이응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네, 제가 2022년 6월에 그 생활비 연봉 계산 영상을 리뷰를 했었어요. 여기 카드를 보시면 되고요. 그때 이후로 지금이 2024년이 벌써 됐고, 조금 물가가 많이 그 사이에 올랐어요. 물론 한국도 많이 올랐고, 독일도 많이 올랐는데요.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2023년 한 해 동안 쭉 쓴 실제 생활비 내역을 평균을 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일단 이거는 제가 실제로 베를린에서 미넨이나 프랑크푸르트보다는 물가가 좀 싼 베를린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쓴 내역을 평균을 낸 거고요. 둘이서 살면 뭐 TV 수신료라던가 집 월세 같은 거는 쉐어가 되니까 조금 더 줄어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네, 먼저 고정지출이에요. 고정지출은 1,500유로, 즉 2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썼는데요. 여기서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역시 집 월세입니다. 독일 집 월세는 극악무도한데 베를린은 더더욱 그동안 그 어떤 도시보다 빠르게 상승한 도시로요. 지금 이 당시에는 1,300유로, 수도세나 가스비를 포함한 원미테, 즉 만미테라고 하는데 1,300유로 180만 원 정도입니다. 투룸 17평 정도였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집이 한 또 올라서 1,500에서 700유로 정도로 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. 인터넷 50유로 7만 원, 전기 60유로 8만 4천 원, 그리고 베를린의 AB 존을 다닐 수 있는 한 달 교통카드권, 이거는 좀 회사 할인을 받아서 일반적으로는 한 70에서 80유로 정도 할 거예요. 그리고 핸드폰 요금 40유로 5만 6천 원, 보험비 0유로로 기재가 돼 있어요. 근데 한 5유로 정도는 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 TV 수신료 18유로. 독일은 기본 TV를 안 봐도 기본 TV 수신료를 한 가구당 무조건 내야 돼요. 이게 좀 억울한데 그래도 내야 됩니다. 그래서 고정 지출은 총 1,500유로 정도, 200만 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됩니다. 네, 다음은 생활지출 볼게요. 생활지출은 총 570유로, 즉 80만 원 정도가 저는 나왔어요. 여기서 장보기가 좀 큰데, 이 당시에는 제가 지금은 임신을 해서 술을 안 먹지만 이 당시에는 술도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장본 비용이 한 달 평균 250에서 300유로 정도 나갔습니다. 그리고 약 영양제 140유로, 즉 2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거는 제가 또 한국 들어갈 때 영양제 사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온 거고요. 실제로 온라인 아포테케, 오프라인 가지 마시고 온라인 아포테케 같은 데서 약 사시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. 교육을 110유로 15만 원 나왔는데요. 제가 독일어 수업을 한 6개월? 5개월, 6개월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비용이 이렇게 나왔고요. 기타 의료비는 0원. 독일은 월급에서 11% 정도가 의료비로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료비 커버가 됩니다. 그래서 0원이 나왔고요. 구독 비용 20유로. 뭐 넷플릭스,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비용들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고양이 사료 40유로, 고양이 병원비 80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반려동물 이프리가 작년에 하늘나라로 떠나서 이거는 이제 크로스아웃을 했는데 이때 병원비가 조금 많이 나온 케이스여가지고 이 정도 나왔고요. 보통 건강한 동물이라면 보통 사료비 4, 50유로 한 달에, 그리고 병원비는 한 50유로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 지출을 볼 건데요. 이거는 다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. 그래서 추가 지출로 뺐고요. 저는 추가 지출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. 1000유로가 나가고 있었어요. 쇼핑이 여기서 260유로, 36만 원, 배달 음식 외식이 290유로, 4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.
쇼핑은 여기서 생필품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. 배달 음식 외식 같은 경우는 소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나가서 친구들이랑 밥 사 먹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, 잠깐 외식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21년 처음 여름에 왔을 때 한 케밥을 4.5유로 주고 테이크아웃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케밥이 한 6.5에서 7.5유로 정도 합니다. 네, 많이 올랐죠. 3유로나 올랐으니까. 그리고 외식비 같은 경우는 식당 뭐 그렇게 막 엄청 팬시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식당에 앉아서 한 접시를 시키면 보통 15에서 20유로 정도를 낸다고 하면 되고요. 한 메뉴에. 거기에 음료는 뭐 3.5에서 6.5유로 정도 낼 것 같고요. 그리고 TV도 한 2, 3유로 이렇게 낸다 치면은 한 번 외식을 밖에서 친구랑 그냥 밥 사 먹었다 라고 했을 때 25유로, 30유로 요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택시랑 쉐어카가 120유로 월 평균이 나오는데 이건 좀 많이 나온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동할 일들이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택시비랑 쉐어카 가격을 좀 알려드릴게요. 택시비는 5km 기준 거리 15분 정도 걸리는 5km를 간다고 했을 때 한 15유로에서 20유로 정도, 2, 3만 원. 그리고 쉐어카, 여기 마일즈라는 쉐어카가 유명한데 마일즈 쉐어카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리 5km가 한 10유로 정도, 14,000원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현금 인출은 200유로인데요. 이거는 뭐 현금을 내야 될 때들 있잖아요. 뭐 세탁소를 내가 간다던가 뭐 작은 카페나 작은 레스토랑 보통 현금을 선호하거든요. 그래서 현금 인출이 200유로 정도 평균이 나왔고요. 친구 가족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가족 행사, 친구 생일 선물 이런 것들에 쓴 돈입니다. 130유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여가 생활 지출인데요. 여가 생활 지출 같은 경우는 정말 여행이나 문화생활 비용입니다. 그래서 저는 평균 작년에 500유로, 480유로 정도 나왔네요. 한 달에 67만 원, 즉 70만 원 정도 쓴 셈인데 제가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, 여행은 주로 유럽 여행 위주로 뭐 일주일 정도 내로 다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나온 거고, 사실 여행을 당연히 더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인데요. 제가 월 평균 1000유로 그래도 투자를 했습니다. 이거는 회사 스톡 플러스 뭐 FT라던가 뭐 주식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한 거고요. 이 투자한 달도 있고 안 한 달도 있어서 이렇게 평균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총 월 평균 고정 지출을 보면 2000유로 정도, 그리고 이게 원으로는 3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. 그리고 월 평균 생활 추가 지출을 보면 이제 1000유로, 1500유로, 여행비까지 해서 1500유로, 즉 다 합치면 또 200유로, 200만 원. 그래서 총 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총 3,568유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잠깐 제가 2022년 6월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.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렇게 봤더니 월 평균 고정 지출은 그 당시에 1,600유로 정도여서 400유로가 늘었고요. 월 평균 추가 지출은 800유로니까 여기서도 1000유로로 늘었으니까 200유로 정도가 늘었네요. 여행비는 조금 줄었어요. 그 당시 여행을 더 많이 가서 그때 월 700유로 정도 썼는데 지금 500유로, 200유로 정도 줄었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라이크랑 댓글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도 지금 물가가 엄청 비싸다고 소문만 들어서 되게 무서운데, 한국 가기 무서운데
고물가 시대에 우리 열심히 아끼면서 생활비를 좀 잘 써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면 2024년도는 이제 제가 남자친구랑 집을 합쳐서 2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을 좀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2024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생활비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봬요.